집을 팔 때 통상적으로 셀러가 부담해왔던 판매 가격의 6%에 달하는 커미션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부동산 업계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셀러들은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은 지난 15일 미주리주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셀러 당사자들과 사전 합의를 통해 4억 1,800만 달러를 손해배상하고 커미션 6%를 없애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최종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NAR은 커미션 6%를 삭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어 연방법원에 제출해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커미션 6%는 최종 삭제됩니다. NAR은 연방법원의 빠른 승인을 예상한다면서 이 같은 합의안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팔 때 셀러가 커미션으로 집값의 6%를 내면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를 데려오는 에이전트가 3%씩 나눠 갖게 되는 게 관행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NAR의 수수료 구조에 이의를 제기한 연방소송에서 법원은 NAR과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인위적으로 높은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NAR은 이번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 브로커 보상 제공을 금지하는 새로운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회가 수수료율을 정하지 않고 앞으로는 셀러와 에이전트 간에 협상하게 됩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셀러들이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집값 하락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 국내 입국심사소에서 한인 시민권자 및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가 시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와 그 직계비속은 대한민국 여권 또는 재외동포를 표기한 전자안내판 아래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한국인이었다가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안내 부족과 혼선으로 인해 일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국심사대에 줄을 선 한인 시민권자들은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20분에서 40분의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이 조치는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북돋고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한국법무부는 최근 재외동포의 내국인 심사 이용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하며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사전에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 등록을 마친 외국인도 비대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법무부의 확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주 한인들은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다가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돌려보내진 경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사인판을 입국심사대에 잘 보이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전에도 일부 출입국 직원이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주정부 자체적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3가지가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지사는 지난 15일 주의회를 통과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관련 법안 3개에 서명했다며 이들 법이 플로리다주에서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불체자 처벌 강화법은 플로리다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불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60일에서 최고 1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이미 불체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또 다른 법안은 다른 주들에서 발행된 불체자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플로리다주의 지자체들이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또 미국에서 추방됐던 불체자가 다시 미국 내에서 중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SB 1036에도 서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이 같은 불체자 처벌 강화법들 가운데 특히 HB 1589에 대해 다수의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이 법이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을 무면허 무보험 운전으로 내몰아 오히려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법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인권단체와 교회 등에서 이민자들의 체류, 수송, 치료 등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의로 불법 이민자를 플로리다주로 수송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과 $5,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불법 체류 신분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 고용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 발급된 서류 미비 이민자 운전면허증을 플로리다에서는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이민 신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100억간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 공개 행사에서 피바다 등 거친 표현을 쏟아내고 일부 이민자들을 짐승들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반달리아의 데이턴 국제공항 밖에서 열린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 후보의 선거 유세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또다시 정치 폭력을 선동하고 이주민들을 비하하는 막말을 늘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지 못하면 미국 전체의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20년 대선 승리를 빼앗겼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해 복역 중인 이들을 가리켜 인질들,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애국자들로 부르며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주민들을 재차 공격했습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감옥에 있던 젊은이들을 국경 밖으로 보내고 있다며 여러분은 어떤 경우 그들을 사람들이라고 부를지 모른다며 내 생각에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젊은 이주민들에 대해 짐승들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주민들에 대해 모욕과 저속함을 이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비영리화를 주장하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법정 싸움을 벌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17일 AI 챗봇 그록의 소스를 공개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그록은 머스크가 작년 7월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개발해 같은 해 12월 선보인 AI 챗봇입니다. 그록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가 공개되면서 누구나 이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수정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머스크의 그록 소스 공개는 사실상 오픈A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픈소스 지지자인 머스크는 지난달 29일 오픈AI와 이 회사의 샘 올트만 CEO를 상대로 미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오픈AI와 올트먼이 영리 사업을 중단하고 AI 기술을 공개하라는 것이 소송 요지입니다. 머스크는 하지만 현실에서 오픈AI는 폐쇄형 소스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실상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오픈소싱, 즉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스를 공개하는 것으로 AI 기술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오용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믿었던 미 채권 투자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라는 현실과 불투명한 시장 전망에 고통스럽게 굴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재 기업 주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해 올해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는 예상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스와프는 올해 중에 기준금리가 0.75bp 미만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시장의 25bp 금리 인하 6회 가능성뿐만 아니라 당시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인 25bp 3회 인하 가능성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또 연준이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확신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연준 인사들이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통화 완화 정책과 관련해 낮은 강도의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반영해 지난주 미 국채 10년물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인 24bp 오른 4.31%를 기록, 연중 최고인 4.35%에 근접했습니다. 국채 2년물과 5년물도 모두 20bp 이상 급등해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미 국채 연간 손실률이 1.84%로 확대됐습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주가는 지난해 예상보다 가파른 판매량 감소를 보이면서 전체 시장 대비 20년 만에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식욕 억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3월의 광란으로 불리는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NCAA 남자농구 디비전 1 토너먼트가 막을 올립니다. NCAA 남자농구 디비전 1 토너먼트는 미국 전역에서 68개 대학이 출전, 단판 승부로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2017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스포츠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NCAA 남자농구 디비전 1 파이널 4가 5위에 올랐는데, 이는 1위 미국 프로풋볼 NFL 슈퍼볼, 2위 하계올림픽, 3위 동계올림픽, 4위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에 이은 순위입니다. 7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0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보다 순위가 높을 정도의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농구 광으로 유명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마다 64강 전망을 내놨고, 지난해 미국에서 이 대회에 몰린 베팅 금액 규모가 155억 달러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예일대와 브라운대의 아이비리그 결승전부터 짜릿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1점 뒤진 예일대가 후반 종료 직전 맷 롤링의 역전 결승 버저비터로 62대 61로 승리,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이비리그는 예일대, 브라운대 외에도 하버드, 프린스턴, 코넬 등 미국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대가 몰린 리그입니다. 이로써 예일대는 동부지구 13번 시드를 받아 4번 시드인 어번대와 1회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날 결정된 토너먼트 대진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승팀 코네티컷대가 전체 톱 시드를 받았고, 휴스턴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퍼듀대가 각 지구 1번 시드에 배정됐습니다. 20일부터 이틀간 64강의 마지막 4자리의 주인공을 정하는 퍼스트 4 경기가 열리고, 4강과 결승은 4월 7일과 9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16일 애틀랜타 총격 참사 3주기를 맞아 추모 성명을 내고 아시아계 혐오 범죄 근절을 다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애틀랜타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 추모식에 에리카 모리츠코 백악관 아텍의 연락 담당관을 보내 전달한 성명에서 3년 전 증오에 따른 총기 폭력으로 숨진 8명을 깊이 애도한다면서 한인 4명을 포함한 희생자 8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백악관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의를 추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한 아시아계 대상 폭력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백악관 내 총기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총기 폭력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해 추모식에 참석한 모리츠코 담당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위로 서한을 유족을 대표해 마이클 웹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서 2021년 3월 16일 조지아주에서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이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고, 이 중 4명은 한인이었습니다. 사라박 한미연합회 애틀랜타 회장은 추모식에서 세월은 지났지만 추모와 치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 증오가 애틀랜타를 비롯한 어느 곳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모두가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모식에서는 지난 2021년 뉴욕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피해자인 필리핀계 이민자 빌라 카리 씨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소개하고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척결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미셸 강 애틀랜타 증오범죄 방지위원회 사무총장과 한인 등 학생 5명은 아시아계 증오범죄를 소재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추모식 참석자들은 총격 희생자를 추모하고 증오범죄 방지를 다짐하는 촛불 집회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3만 대에 달하는 제네시스 세단이 미국에서 엔진 화재 위험으로 리콜됩니다. 1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NHTSA는 최근 현대차가 오일 누출에 의한 엔진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2만 8,439대의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배기량 3,300cc의 터보차저 V6 엔진을 탑재한 2019에서 2022년형 G70와 2018에서 2020년형 G80, 2017에서 2022년형 G90 세단 등입니다. 엔진 화재 위험으로 이미 리콜을 받았던 약 8,000대의 제네시스 차량도 이번에 업데이트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5월 7일부터 해당 차량 주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한국에서도 대규모 리콜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통합충전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현대차, 기아 전기차 16만 9,932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60, GV70, GV80, EV 전동화 모델 등 5개 차종과 기아 EV6가 그 대상입니다. 이번 리콜은 역대 전기차 리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7일 노스브룩의 레이크뷰 언약교회 더 디바스, 오늘 더 은혜라는 주제로 기라성 같은 찬양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 사역자 최미, 최명자, 손영진, 송정미, 그리고 남궁송옥 씨가 무대에 오른 더 디바스 콘서트는 뉴욕, 뉴저지, 달라스를 거쳐 시카고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김영문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콘서트에는 성전을 가득 메운 이들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무대에 선 여성 CCM 사역자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미 즐겨 듣고 불러 은혜와 감동을 주고 헌신을 다짐했던 익숙한 찬양들의 원곡자들입니다. 이 찬양의 열기가 시카고의 찬양 문화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되고 부흥의 도화선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참여자들은 밝혔습니다. 더 디바스 찬양 콘서트는 22일 아틀란타로 이어집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